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도 대구와 경북은 청명한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오전까지는 짙은 안개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고령의 가시거리 190, 청송은 180, 군위는 130m로 200m 내외에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가 이어지다 기온이 점차 오르며 안개도 거치겠습니다. 출근길 차량 운행 시에는 차간거리 넉넉히 두고 서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청명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10도에서 15도 내외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청명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 부분만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주 월성원전 인근 마을의 현직 이장이 이전 이장 등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현 마을 이장이 수십억 원의 원전 지원금을 운영하는 마을회 대표자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지원금으로 건축한 수십억 원대 풀빌라 사업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월성원전 인근 마을. 지난 3월 마을에 지급된 원전 지원금 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적 사용을 내세운 새로운 이장이 7년 만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마을 이장이라도 원전 지원금 사업을 운영하는 마을회 조직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반대에 부딪혀 반년 넘게 실질적인 운영권을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통장 하나, 서류 하나, 전년도 결산이라든지 모든 게 없고 마을의 회원 명부조차도 제출하지 않고 있거든요. 더 이상 지켜보지 말고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장을 반대하는 다른 주민들은 이장과 마을회 대표자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세무서 고유 번호도 변경하는 등 마을회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습니다. 결국 이 문제가 법원으로 넘어간 지 2달 만에 법원은 현직 이장이 마을회 대표자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마을회의 대표자는 행정직 이장이 명백하고 이는 당연직이라며 마을회는 사실상 주민 전부를 공동체로 하는 단체라고 명명했습니다. 법원은 또 한수원의 업무 지침이 상생협력사업 시행자인 마을회는 주민 전체를 구성원으로 하는 마을회로 정하고 있는 것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더구나 이전 이장도 마을회 대표자였고 그동안 다른 사람이 대표자가 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나아리 마을의 대표자는 분명히 현재 김철정 이장에게 있다고 확인을 해줌으로써 나아리 마을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현재 이장이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결정입니다. 원전 지원금으로 만든 풀빌라가 최근 경매에 넘어가는 등 파행을 빚는 가운데 마을 이장단이 수년간에 걸친 의혹을 규명하고 지원금 사업을 정상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주 시립 노인 전문 요양병원이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30병상 규모의 격리병실을 신설했습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로 구성된 감염 전담 관리실과 격리병실을 갖추고 지난 13일 경북도의 허가를 받아 감염병 환자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경주시립 노인요양병원은 240병상 규모의 공립요양병원으로 중풍, 뇌졸중 등 한 해 평균 2,000명가량의 노인성 질환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산불 최대 피해 지역이지만 정부 차원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합니다. 산불 진압 헬기의 노후화가 심해 현장 도착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고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헬기는 부품 수급마저 어려워 내년부터 운항 차질이 우려됩니다. 산불이 동해안에서는 대형화되고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지난해 사례가 있어 더욱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산불로 기록된 지난해 3월 울진 산불. 최근 5년간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는 2만여 헥타르의 1조 원을 넘어 전국 최고입니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은 오히려 뒷걸음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북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가 산불 현장에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을 보면
2018년 38분에서 2020년 30분까지 줄더니 올해는 37분으로 오히려 늘어납니다. 전국 평균 31분보다 6분이나 출동이 늦습니다. 출동 지연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헬기의 노후화입니다. 경북에 배치된 산림청 헬기는 7대, 이 가운데 6대가 20년 이상 된 노후 헬기입니다. 내년 상황은 더욱 걱정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영향으로 주력 기종인 러시아산 헬기의 부품 수급이 어려워져 당장 내년부터 가동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이대로라면 산림청 헬기 48대 가운데 29대인 러시아산 헬기는 내년엔 51%, 3년 후엔 모두 가동이 중단될 위기입니다. 산림청은 대형 헬기 7대를 해외에서 임차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는 해외에 의존하는 임시 방편이자 자체 소방 항공기를 도입하는 세계 흐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계절과 상관없이 계속적으로 산불이 발생을 하니까 임차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이나 그다음에 호주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2천억, 3천억 들여가지고 자체 소방 헬기나 소방 항공기를 구입을 하는 경향인데 한편 지난해 경남 밀양에서 여름에 대형 산불이 발생하는 등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산불 발생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오는 29일부터 포항 경주공항의 제주 김포 노선 운항 시간이 조정됩니다. 포항에서 출발하는 제주행 항공편은 기존 오전 11시 10분에서 오전 10시 25분으로 변경되고 제주에서 돌아오는 항공편은 오후 4시 35분에서 오후 7시 20분으로 늦춰집니다. 김포에서 포항으로 출발하는 시간은 오전 9시 35분에서 8시 50분으로 당겨지고 포항발 김포행 항공편은 오후 6시 20분에서 오후 9시 5분으로 3시간가량 늦춰져 탑승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남은 경북과 함께 의료 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을 요구하기 위해 전남 지역 정치권이 대통령실을 찾아가 삭발식을 거행하는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비해 경북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민들은 공공의대 설립이 주민 건강권과 직결되는 일인 만큼 주민을 대표하는 정치권이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도훈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용산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각각 삭발을 단행한 두 사람. 목포 김원희 국회의원과 순천 소병철 국회의원입니다. 전남의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서 닥터의 길기를 타고 가다 아이를 낳는 일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날 삭발식에는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전남 도의원, 목포와 순천시 의원 등 5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전남처럼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이 없다는 사정이 똑같은 경북. 입학 정원이 50명도 채 되지 않는 경주 동국대 의대가 본과 3학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수업을 받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경북에도 의대는 없는 셈입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의 온도차는 눈에 띄게 뚜렷합니다. 2년 전 국립대의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을 안동 예천의 김영동 의원이 지역의 박형수 이미자 의원과 공동 발의했지만 아직 상임위 문턱도 못 넘었고 경북도의회도 안동대의 의대를 신설하라는 건의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도입니다. 안동시도 토론회 개최 등의 수준으로 정부를 압박할 만한 행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북 지자체 간의 연합된 목소리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필수 의료 인력이 구멍이 난 것을 메꾸기 위해선 결국 공공의대 설립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공공의대 설립 관련해서 정치권이 한마음이 돼서 움직이는 것에 비하면 경북의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이 문제에 관해서 어떤 입장이냐, 움직임의 진정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움직여달라. 우리 경북의 국회의원, 시의원, 도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의과대학 유치에 지금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야 될 이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뽑아준 이 일꾼들이 제대로 일을 못한다고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안동의료원과 포항의료원의 소아청소년과, 상주 적십자병원의 이비인후과 등은 의사를 못 구해 몇 년째 휴진 상태입니다.
의료 불평등이란 현안을 해결할 지역 정치권의 결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도훈입니다. 포항 중앙상가 차 없는 거리에 차량 통행을 재개해야 한다는 상인들의 요구가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일부 상인들은 지난 2007년 포항 중앙상가 실개천 거리 조성 후 차 없는 거리가 됐지만 차량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상권이 계속 위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상인들은 올여름 중앙상가에서 열린 야시장에 많은 인파가 몰리는 등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며 차 없는 거리를 유지하면서 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 다양한 검토와 여론 수렴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김용판 의원이 대구시 신청사 건립 문제를 짚었는데 화살은 권영진 전임시장을 향했습니다. 권 시장이 청사 건립비를 유용했다고 발언한 건데요. 그러자 권 전 시장이 발끈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권 시장이 김용판 의원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는 설이 파다한 가운데 총선 신청사 대전이 벌써 불붙고 있습니다. 보도에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달서구 병이 지역구인 김용판 국회의원은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빚내서 청사를 짓는 건 자신도 동의하지 않는다며 운을 뗐습니다. 청사 건립에는 4,500에서 5천억 원이 드는데 최근까지 2천억 원가량 쌓였던 청사 건립 기금 중 상당액을 전임 시장이 유용했기 때문에 짓기 더 어려워졌다고 저격했습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시민지원금 1,400억 원을 건립기금에서 뺐었다는 겁니다. 특히 청사 건립기금의 1,400억이 유용됐다는 것은 저는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너무 큰 아픔입니다. 권영진 전 시장은 이거 10만 원씩 했습니다. 2년 전입니다. 2년 전에. 권 전 시장은 내년 총선에서 김용판 의원 지역구인 달서구 병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를 의식하는 발언도 서슴없이 했습니다. 지금 신청사 매개를 해서 자기 출마 요청이 많다고 해서 총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관해서는 제가 누구나 나올 수 있겠다 말은 하지 않지만. 권 전 시장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이분 참 나쁜 국회의원이네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건립기금에서 재난지원금으로 쓴 것은 600억 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동안 홍 시장의 눈치만 살피다가 이제 와서 전임 시장을 비판하고 건립 지연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배은망덕하고 비열하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의 무능과 무책임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신청사를 둘러싼 두 사람의 설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월에도 김 의원이 터 일부를 매각해서라도 첫삽을 떠야 한다고 주장하자 권 전 시장은 무능하고 비열하다며 해낼 자신이 없으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으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앞두고 지역의 현역 의원과 전임 시장 사이 신청사 빅매치가 성사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포항 죽장면 서포중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직업을 소개하고 진로 결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사회 명사와 함께하는 진로 강연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첫 강사로 나선 박성재 전 문화방송 사장은 서포중학교 학생 12명을 대상으로 최근 청소년 사이에서 관심이 높은 아나운서와 PD, 기자 등 방송 관련 직업을 소개하고 방송 직업인이 되기 위한 다양한 경험과 독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27일에는 김종인 박사가 강사로 나서 청소년들에게 정치 경제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독일의 제도와 의식 구조에 관한 강연을 합니다. 울진 송이 가격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폭락하는 일이 벌어져 송이 생산 농가들이 중매인들의 담합 의혹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습니다. 울진군 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20일 실시한 송이 입찰에서 1등급 1kg이 11만 원, 2등급은 8만 5천 원에 낙찰됐는데 이는 영덕 등 전국 평균 낙찰가 41만 원 선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중매인들의 가격 담합 의혹이 일자 울진군 산림조합은 송이 생산자들의 권익이 훼손됐다며 우려를 표하고 올해 송이 공판이 끝날 때까지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유통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은 포항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통한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포항 도시공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포항보다 도시 규모가 작은 춘천과 함안도 지역개발공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경북도가 설립한 경북개발공사, 민간업체가 산단 조성이나 택지 개발을 맡아 수익이 외지로 빠져나간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포항에서 발굴된 6.25 전쟁 전사자 유해의 신원이 18년 만에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은 지난 2005년 발굴된 유해의 신원이 포항 전투에 학도병으로 참전했다 전사한 국군 3사단 소속 고 한철수 최학기 일병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단이 지난 2000년 유해발굴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신원이 확인된 전사자는 총 221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안개가 자욱합니다. 현재 고령의 가시거리 190m, 청송은 180, 군위는 130m로 가시거리가 200m 내외 매우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안개가 이어지다 기온이 점차 오르며 안개도 거치겠습니다. 출근길 차량 운행 시에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서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청명하고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집니다. 다만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도 10도에서 15도 내외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풍의 영향으로 모레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모레 오전부터 늦은 오후 사이 가끔 비가 내리겠고요.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남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10도, 김천은 5도로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대구와 김천 모두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안동의 기온은 8도, 예천은 6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22도, 예천도 22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오늘 포항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하고요. 낮에는 23도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며 청명하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낮과 밤의 기온차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